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은 작은 효과를 보이는 수십 내지는 수백 유전자 변이와 후성 유전 변이의 집단적인 자연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유전적 부동이 자연 선택적 표본 샘플링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화적 요인도 물론 작동하여 자연 선택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기업로드된 지나 17번째 동영상의 후반부를 보충하여 독립시킨 것으로 사피엔스는 자기 길들이기라는 문화적인 과정을 통해 인지혁명을 이루었음을 다룹니다. 인지혁명은 진화라기보다는 발명으로 사피엔스는 환경의 구속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진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초기 사피엔스는 어느 시점에 스스로 길들이기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형태적 현대화와 함께 행동적 현대화를 이루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가축화될 때 행동 변화와 함께 신체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축화 과정에서 동물은 사람으로부터 먹이를 얻기 위해 친밀하게 굴고 기다리며 참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기에 공격성이 감소됩니다. 이때 신체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데 이마가 튀어나오며 얼굴이 작아지고 이빨도 작아집니다. 외모가 어려지고 암컷화되는 것이죠. 듀크 대학의 헤어 박사는 사피엔스 화석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가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우호적이지만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입니다. 집단 사이에 반목이 있을 경우 집단의 내부 결속력을 높여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은 서로 친절해야 했고 참을성을 키워야 했고 공격 성향을 줄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1950년대 말부터 구소련 러시아에서 진행되었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은빛 여우 가축화 실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은빛 여우는 고급 모피를 제공하기 때문에 야생 여우를 사육하는 농장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 스탈린 체제 하에 한직에 물러나 있었던 동물 육종학자 드미트리 벨라예프와 그의 대학원생 류드밀라 트루트는 모피 생산용으로 키우고 있던 은빛 여우 100여 마리를 분양받아 비밀리에 가축화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야생성이 덜한 순한 녀석들을 선택하여 교배시키고 태어난 자식들 중에서 또 순한 녀석들을 선별하여 교배시키는 일을 반복합니다. 물론 순한 정도에 대한 일정 기준을 설정했고 또 근친종끼리의 교배를 피하면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4세대 만에 개와 같이 꼬리를 흔드는 녀석이 나타났고 10세대가 지나니 쫑긋한 귀 대신에 처진 귀를 가진 그리고 폭부와 발, 꼬리에 얼룩 무늬를 가진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20세대 후에는 꼬리가 짧아지고 위로 말렸고 주둥이는 납작해지고 머리 크기가 줄어든 어린 모습을 가진 새끼들이 나타났습니다. 40세대 후에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며 눈치를 살피는 그야말로 귀여운 강아지로 변했습니다. 은빛 여우의 가축화 실험은 사피엔스 자기 길들이기 과정의 유전적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특정 행동 하나가 동물의 형태를 그토록 변하게 했는가? 과학자들은 그 변화를 가축화 증후군이라 했으며 변화가 몸 전체 다방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배아 발달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 윌킨스는 배아 발달 이른 시기부터 활동하는 신경능선 세포가 가축화 신드롬의 주범일 거라는 가설을 발표합니다. 신경능선 세포는 줄기세포로 배아의 두뇌, 얼굴, 턱, 귀, 꼬리, 말초신경, 근육 및 피부의 발달에 관여합니다. 여기 머리 신경능선 세포는 두개골과 얼굴뼈, 치아, 턱뼈, 그리고 눈과 귀의 발달에 관여합니다. 멜라닌 세포의 발달에도 관여하여 얼굴과 몸통의 피부와 털 색깔에 영향을 주어 얼룩 무늬가 나타나게 합니다. 따라서 가축화 과정에서 신경능선 세포의 수가 줄거나 활성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발달이 이른 시기에 멈추어 어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가축화 신드롬을 설명하는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며 바로 소개할 최근 연구 결과로 인하여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화 증후군과 윌리엄스 증후군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밀라노 대학의 테스타 박사 연구팀은 신경능선 세포의 얼굴 발달에 관여하는 BAG1B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에서 발견되는 7번 염색체의 결손 영역에 있는 유전자들 중 하나입니다.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는 어린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으며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테스타 박사 연구팀은 BAG1B는 얼굴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 네트워크의 최상위 전사 조절인자임을 밝힙니다.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에서는
BH1B 단백질이 반밖에 생산이 안 되어 신경능선 세포의 활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모습이 가축화 증후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린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BH1B 활성이 감소되어 있어 어려 보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테스타 박사 연구팀이 네안데르탈 유전체와 우리의 유전체를 비교하여 얻어낸 결과로부터 추정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사피엔스 조상들 중에 인내심 있고 사려 깊은 개인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신경능선 세포의 BH1B 활성이 줄어든 개체가 선택되었고, 그러한 낮은 BH1B 활성에 반응하는 대립인자들이 인류 집단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얼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 조상이 자기 길들이기 과정을 밟았다는 첫 번째 진화 유전학적 증거로 연구 결과는 2019년 사이언스 애드반스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대립인자들이 사피엔스를 사교적에게 했느냐? 모릅니다. 사피엔스의 얼굴 변화 시기와 뇌의 리모델링에 따른 공격성 감소 시기가 동조화되었는지 아니면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는 다음 연구의 주제일 겁니다. 자기 가축화를 통한 공격성 순환은 협력의 대상을 한참 넓혔습니다. 사회성 동물은 그룹을 이루어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뇌가 어느 정도 발달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은 개인 중심적으로 작동되는 진화 메커니즘을 거스르는 것인데, 어째서 사회성 동물에서 협력이 진화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는 인간의 월등한 인지 능력에 의존하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또 잘 깨지지 않는 협력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깨지기 쉬운 협력의 틀을 강화하고 넓히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자기 가축화는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협력 모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뇌가 어느 정도 발달한 침팬지도 자기 가축화로 공격성이 순화된 보노보로 진화하였는데, 보노보는 협력의 확대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피엔스는 둘 다 성취했습니다. 월등한 인지 능력, 특히 언어 구사 능력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랭엄은 그의 저서 더 굿니스 파라독스에서 인간의 공격성에는 두 유형이 있고 각각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위협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분노나 공포 같은 강한 감정을 수반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전에 계획하는 주도적인 공격성으로 높은 인지 능력이 필요하며 막상 공격 시점에서는 대체로 침착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자기 가축화를 통하여 반응적 공격성을 줄였지만 자기 그룹과 타 그룹을 나눔으로써 주도적 공격성을 늘렸습니다. 뒷담화를 통한 폭력적인 남성 제거가 협력의 폭을 확장시켰습니다. 인간에게서 반응적 공격성이 감소하면서 주도적 공격성은 강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언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서로 모의해서 폭력적인 우세한 적을 없앨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기 길들이기와 반응적 공격성의 약화, 그와 더불어 주도적 공격성 강화는 3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 언어를 기반으로 한 음모 행위가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사 같은 그리고 악마 같은 성향은 언어에 의해 가능해진 셈입니다. 최근 옥시토신이 수컷 생쥐의 친사회성과 동시에 극도의 공격성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출산한 동물은 주변 환경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아 옥시토신의 양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는 애정과 동료의식을 나타내지만 적대적 관계에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심한 편견과 적개심을 보입니다. 높은 적개심은 상대 집단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간주하여 평소보다 잔인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도록 만듭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은 자칫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근거 없이 넘겨짚어 적개심을 부추깁니다. 사피엔스 인지 능력 향상의 역기능입니다. 형태가 기능을 결정한다는 자연과학의 명제에 따르면 뇌가 형태적 현대화를 이루면 행동적 현대화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사피엔스는 큰 뇌를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뇌의 형태는 20만 년을 걸쳐 둥근 형태로 바뀌어 10만 년 전 즈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사피엔스는 스스로 길들여가는 과정에서 행동 변화가 있었고, 행동의 변화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라마르크적 발상이라고 무시해버릴 수 없는 담론의 주제입니다.
친사회성으로 훈련된 협력 행동은 소속 그룹에서만 유효하고 개인의 이해에 따라 쉽게 깨지는 것이 문제지만 사람에게 협력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협력의 동력은 그룹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데 있으며 그러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우리를 더욱 양순하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열악한 환경에서 먹는 데에 급급했기 때문에 뇌를 키웠고 일단 수가 늘어나 사회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기 성질을 죽여야 했기에 뇌의 배치나 배선을 바꾸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